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컴퓨터 활용 능력 필기 인터넷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서비스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는 조금 옛날 방식에 맞춰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이제 모든 인터넷이 따따따로 다 통일이 된 상태인데요. 과거에는 www 서비스랑 기타 다른 서비스를 다 따로따로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게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인터넷 유즈넷이라는 뉴스 그룹이 있어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또는 질문과 답변을 해주는 건데, 이건 요새 카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www 서비스로 카페를 들어갈 수도 있고, 카페에 가서 또 채팅도 할 수 있고, 전자우편도 제공을 해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또 파일 첨부도 되고, 자, 아무튼 이런 식의 공부를 좀 과거식으로 좀 맞춰서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배워야 될 서비스는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해서 일명 따따따 서비스라고 하죠. www. www 서비스는 하이퍼링크와 하이퍼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종합 정보 검색 서비스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하이퍼링크는 이제 멀티미디어 가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독자 중심의 문서이기 때문에 독자가 관심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보기 때문에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이퍼링크와 하이퍼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종합 정보 검색 서비스가 요새 최근에는 이 서비스로 통일이 됐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이퍼텍스트와 하이퍼링크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종합 정보 검색 서비스, 즉 따따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웹브라우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브라우저는 찾아 돌아가는 사람이고 웹은 인터넷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종류를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익스플로러, 오페라, 모자이크, 크롬, 파이어폭스 등. 자, 텔넷이라는 서비스는 원래 TEL이 붙으면 멀리 떨어진 원거리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접도예요. 그래서 원격지의 컴퓨터에 접속하기 위한 프로토콜 서비스다 또는 서비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프로토콜은 좀 뺄까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컴퓨터를 원격지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계정을 해주는 서비스 같은 경우가 있어요. 기업체 들어가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주죠. 그랬을 때 그 기업에서 주는 공간을 다른 컴퓨터에서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들어가면 그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 다음에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인 파일 전송,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수신하기 위한 서비스다 아시고요. 유즈넷, 인터넷 동호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룹을 만들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뉴스 그룹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뉴스 그룹은 또 이제 뒤에 문제가 나오겠지만 새로운 소식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그리고 유즈넷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NNTP라는 것도 좀 문제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몰라도 되겠지만 그래도 좀 답변을 얻으려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메일, 전자우편, 이메일이라고 하죠. 인터넷으로 사용자끼리 편지를 주고받는 서비스다. 그래서 특히 이 전자메일에 관련된 프로토콜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자메일을 보낼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SMTP고요. POP나 POP3를 수신용 받을 때, 암기할 때는 저희가 영어 노래를 팝송이라고 하죠. 그래서 팝송을 부르는 가수, 팝가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팝가수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수신의 숫자하고. 그 다음에 마임이라는 프로토콜도 있습니다. 국제 표준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문자뿐만 아니라 이 인터넷 전자우편을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그러한 국제 표준이다. 한글도 포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MAP는 헤더부만 수신하는 프로토콜. 그래서
원래 메일에는 본문 부분과 헤더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헤더부라는 것은 제목이 있는 부분과 송신자의 주소, 수신자의 주소, 날짜, 참조인, 첨부 이런 것들이 바로 IMAP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메일 관련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스팸 메일은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실 것 같고, 정크 메일, 벌크 메일이라고 해서 수신자의 동의 없이 발송되는 상업성 광고 메일이다. 자, 뭐 더 이상 할 거 없죠. 옵션 인 또는 OPT 인 메일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나왔어요. 수신에 동의한 상업성 광고 메일이다. 자, 저희가 어떠한 특정한 사이트에 가입을 하다 보면 밑에서 한 두 번째쯤에 나올 거예요. 관련 정보를 메일로 수신하겠습니까? 하고 체크박스에다가 예를 또는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요. 그러면 그 관련된 정보가 계속 메일로 오는 거죠. 푸시 서비스라고 하는데, 여하튼 그런 것은 내가 체크를 했으니까 수신에 동의한 거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폭탄 메일 같은 경우는 용량이 큰 메일이나 같은 메일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상대방 메일 서버를 마비시키는 메일은, 이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죠. 여기 두 개는 안 잡혀가도 얘는 잡혀갑니다. 인터넷 릴레이 챗의 약자인 인터넷 채팅 서비스입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인터넷 전자우편을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8비트 유니코드를 사용하여 전자메시지를 전달한다. 자, 이 부분은 두 개가 틀렸어요. 유니코드는 1장에서 공부를 했죠. 영어 숫자, 한글, 한자 관계없이 모두 2바이트 처리를 하니까 16비트예요. 그래서 인터넷의 전자메일에 기본적으로 사용했던 게 초창기 때 영어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스키 코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개가 틀렸으니까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인터넷 전자우편의 메일 주소는 사용자 아이디 이제 골뱅이 @이죠. 호스트 주소. 이러한 프로토콜이 사용한다. 보내기는 발송이고, 회신은 이제 그 답장, 첨부는 말 그대로 파일 첨부, 그림 첨부, 전달은 제3자한테 답장, 회신 답장, 뭐 다 똑같은 말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넷 환경에서 파일을 송수신할 때 사용되는 원격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다. 파일을 송수신하면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이니셜인 FTP를 고르셔야겠습니다. 자, 또 프로토콜은 또 나옵니다. 뒤에. 아시겠어요? 공부를 뒤에서 할 거니까 이 문제는 제가 프로토콜로 빼야 될 것 같습니다. FTP 서비스가 바로 파일 전송 수신 서비스다. 그죠?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 다운로드하는 거,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건 아니고요. 그죠? 원격지에 있는 파일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 원격지에 있는 FTP 파일을 삭제하는 거. 근데 실행 쪽에도 좀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안 좋은 멘트가 나왔네요. 더 나쁜 멘트가. 그래서 파일 삭제하시면 이건 잡혀 들어갑니다. FTP는 그런 능력이 없죠. 물론 여기도 조금은 아니다 싶지만 여기가 더 아니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원격 파일 전송 프로토콜은 뭐냐? 바로 이제 FTP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것도 프로토콜을 물어보니까 서비스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것도 좀 딴 데로 옮기도록 할게요. 전자우편과 같은 스팸에 관한 설명으로 온 것은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다. 이제 직접적으로는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그 뒤에까지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신인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나 정보를 일방적으로 보내는 거고, 정보를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다. 그죠? 프로그램 파일과 파일을 파괴하는 거다. 그러면 이것은 해커나 크래커고, 이것도 해커나 크래커, 해커나 크래커니까 답이 2번입니다. 옳은 거네요.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옳지 않은 것은 USB는 저희가 메모리, 그죠? 플래시 메모리 사용하는 거니까 이건 기억장치니까 당연히 아니고요. 전자우편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송신하고 전송하는 것이 바로 SMTP고요. 멀티미디어 메일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행시켜주는 프로토콜이 POP가 아니라 MIIP죠. 메일을 수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메일은 여러 사람들한테 동일한 전자우편을 보낼 수 있다. 메일 주소를 쉼표로 구분해서 보내면 그걸 우리가 동보메일 또는 그룹메일이라고 하죠. 광고성 메일을 스팸메일이라고 한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팝카수 수신메일이고요. 멀티미디어 메일과 관련된 표준화는 MIM입니다. 자, 다음 중 인터넷 환경에서 파일을 송수신할 때 사용되는 원격 프로토콜. 이것도 마찬가지로 FTP를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프로토콜로 제가 빼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우편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끼리 접속하여 편지를 주고받는 서비스 맞고요. 일방적으로 메일을 수신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SMTP는 송신하는데, 수신은 POP, 팝가수 또는 POP3, 그죠? 틀렸죠? 답은 3번. 메일이 반송되는 건 다시 리턴되는 거거든요. 저한테 온 이유는 수신자의 개인용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 때, 이건 메일하고 달라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메일을 보내면 저희가 컴과 컴으로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중간에 메일 서버, 다음이나 네이버가 있죠. 여기 서버 공간에 보관이 되고, 제가 로그인을 하면 이 서버 공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버에 있는 메일 공간이 다 찼을 때나 메일 주소를 잘못 보냈을 때, 그때 돌아오는 거죠. 틀렸습니다. 이건 전혀 관계가 없고요. 메일 주소가 틀린 경우, 메일 서버가 문제가 있을 때, 메일 보관함이 가득 찼을 때,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하고 채팅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인터넷 릴레이 챗, IRC. 헤더부의 구성에 속하지 않는 것은 발신자 주소, 수문 참조, 편지의 제목, 전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달하고는 관련이 없죠. 발신자 주소도 당연히 헤더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달이라는 것은 받고 난 다음에 제3자한테 편지를 다시 보내는 것을 전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신은 A가 B한테 보내면 B가 A한테 답장을 해주는 게 회신이고요. B가 다시 C로 이렇게 보내는 것은 이것이 전달이에요. 그러니까 헤더부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이 아니죠. 헤더부라는 건 메일의 구성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앞에 풀었던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이것도 똑같은 거네요. 그죠? 뭐가 답인지 한번 빠르게 볼까요? 메일을 주고받을 때는 인터넷에 동시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라 메일 서버로 들어간다고 했죠? 주고받는 서비스다. 보낼 때, 받을 때 POP, 보낼 때 SMTP, 팝카 수신. 전자우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16비트 유니코드를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7비트 또는 확장형 8비트 아스키 코드를 사용합니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메일이 초창기 때 영어로밖에 시작을 안 했다는 것을 아셔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앞에 문제 나온 거고요. 스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수신 메일을 말한다. 정크, 벌크, 다량의 메일을 발송하여 마비시키는 것은 이건 이제 폭탄 메일이고요. 스팸보다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메일을 의미하므로 자, 4번도 좀 문제가 있지만 4번보다 3번이 더 과한 거예요. 그래서 3번으로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자우편, 이메일, IRC, 정보, 게시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정보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서비스는 뉴스그룹. 아시겠어요? 동호회라고 했죠? 그래서 IRC는 인터넷 릴레이 채팅이다. 그죠? 요거 틀렸습니다. 유즈넷 또는 뉴스그룹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죠? FTP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 파일을 전송하거나 수신하는 프로토콜이다. 텔넷은 TLE가 붙어 있으면 텔리폰 또는
텔레스콥 만원경처럼 멀리 떨어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외우시고요. 보낼 때 SMTP 맞고요. 인터넷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답은 2번. 인터넷 메일과 관련이 적은 것은 IMAP, POP, MIME, 그죠? SNMP. 자, 제가 이걸 연구를 해봤더니 N 들어가는 걸 답을 고르시면 되더라고요. N. 여기도 N. 여기도 N. NNTP가 들어가도 N. 그죠? 자, 인터넷 서비스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앞에서 배웠죠? IRC, 인터넷 릴레이 채팅 서비스입니다. 유즈넷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뉴스그룹 또는 동호회라고 했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를 SNMFT라고 하는 NNTP라고 합니다. 유즈넷은 자신의 기사를 게시하는 걸 포스팅이라고 하고요. 내용상 연속된 글들을 계층 구조를 스레드라고 하고, 좀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유즈넷을 이루는 것을 뉴스그룹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즈넷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나 서비스를 우리가 NNTP라고, 뉴스에 N자가 들어갑니다.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답은 1번. 자, 전자우편과 관련된 거리가 먼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N 들어간 게 답이다. 그죠? 전자우편은 보안이 매우 뛰어나므로 첨부된 파일을 무조건 실행해도 된다. 이 첨부된 파일은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무조건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의심이 가는 메일은 삭제를 해야겠죠. 그죠? 송신 SMTP. 답은 2번입니다. 전자우편에 대한 설명으로, 자,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것도 앞에서 풀어봤는데, 그죠? 보낼 때가 SMTP, 받을 때 팝카, 수신, POP. 편리한 점이 아닌 것은 동영상, 사운드, 문서 파일을 보낼 수 있다. 편지가 올바로 보내졌는지 상대방이 메일을 수신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문자는 조금은 메일하고 관련이 없죠. 유료 서비스라서. 한 번에 여러 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고 동보 메일이나 그룹 메일, 전 세계 인터넷에 있는 어느 곳이든 보낼 수 받을 수 있다. 그럼 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문자하고 메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메일과 인터넷 메일 프로토콜에서 관련이 없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N자 들어간 걸 답을 고르시면 되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왔죠. 뉴스그룹을 하시면 돼요. 자, 뉴스그룹인데 뉴스그룹은 동호회라고 했죠. 제가 신문 사이트 같은 걸 제공하는 뉴스 정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쉽게 찾아서 만들 수 있는 텍스트는 이제 하이퍼텍스트라고 되겠네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멀티미디어 쪽으로 좀 나중에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멀티미디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요. 아시겠어요? 광고성 이메일이라는 점에서 스팸 메일과 같으나 불법인데 비해서 광고성 이메일을 받기로 사전에 선택한 것이다. 그러면 옵션에 체크를 했다. 그래서 옵션 이메일 아시겠어요?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그룹은 인터넷 사이트가 아니죠. 신문 사이트가 답은 2번이고요. 전자메일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첨부하여 보낼 수 있고 메일 서버 통해서 전송되고 메일은 수신자만 명시하면 내용을 입력하지 않아도 전송이 되고요. 제목도 입력하지 않아도 전송됩니다. 옛날에는 제목 없음인데 요즘은 뭐 파일 같은 거 이름으로 대체되더라고요. 여러 명한테 보낼 수 있고요. 상식으로 해결해도 됩니다. 전자우편은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받을 때 팝과 수신 맞습니다. 보낼 때 송신일 때 SMTP. 기본적으로 8비트를 사용하고 한글을 사용하기 적당하다? 아니죠. 7비트 아스키 코드나 확장형 8비트 아스키 코드 영어를 중점적으로 보냈던 거다. 그죠? 한글을 사용하려면 한글은 한 글자가 2바이트니까 16비트 유니코드나 또는 한글 코드를 사용해야겠죠. MIME는 이런 목적으로 인터넷 메일 보내는데 멀티미디어 메일을 보내기 위한 인터넷 표준이다. 맞고요. 답은 2번을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자우편에 관련된 서비스다. 보낼 때 POP 틀렸죠. 그죠? 답은 2번이고요.
전자우편을 사용할 때 예절의 설명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 아주 큰 크기의 첨부 파일을 보내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나 미리 약속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오랜 기간 출장을 가서 메일을 받을 수 없다는 자동 회신 기능을 이용하여 메일을 못 받도록 하는 이유를 좀 보내는 게 좋죠. 전자우편을 중간에 유실될 가능성이 크므로 여러 번 반복하여 보내는 말도 안 되죠. 그죠? 전자메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반드시 한 명으로 제한된다가 아니라 여러 명한테 보내는 걸 동부메일 또는 그룹메일이다. 전자우편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여러 사람이 참조하도록 한다. 이 참조가 영어로 카본 카피라고 해서 이제 CC를 합니다. 그죠? CC. 자, 전자우편의 내용은 크게 머리부, 헤더부와 본문으로 나누는데 머리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본문 끝난 다음에 이제 서명이나 로고가 나오죠. 그래서 본문과 로고 서명은 헤더부가 아닙니다. 본문 내용 위에 나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홍길동이 임꺽정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김도환한테 전송한다. 그럼 제3자한테 보내니까 전달이죠. 아웃룩 익스프레스라는 것은 이제 MS사가 주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주는 전자메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그래서 상식으로 좀 공부를 하시고, 지금은 이제 이 문제가 좀 아웃룩 익스프레스가 아니라 아웃룩으로 바뀌었죠. 참조란은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는 곳이 아니라 받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제3자들,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참조란을 보내는 거죠. 그죠? 파일이나 웹페이지를 첨부할 수 있고 맞춤법 검사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 메일을 둘 이상 사람에게도 발송할 수 있어요. 참조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좀 알아두세요. 전자우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앞에 나온 문제죠. 이렇게 해서 전자우편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는데 어느 정도 상식으로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좀 제가 문제를 다 풀어드리려고 문제가 더럽게 많죠. 과거에 이렇게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으니까요. 여기서 끊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